농촌 자원 소득화의 사업의 필요성. 농촌 자원 사업화가 필요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라니까. 필요한데 왜 필요할까? 네, 그런 거. 그다음에 우수 사례를 통해서 접근 방법. 다른 데는 이렇게 잘하니까 우리도 본받아서 하자. 항상 어디 잘한 데더라. 우리가 벤치마킹 한다고 가는데 잘한 데더라. 그거 가지고 오면은 걔네들이 잘하는 거지 내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좋은 거긴 한데 그러면 나는 이걸 어떻게 받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모이신 교육의 목표는 농촌 여성에게 새로운 농촌 자원 소득화, 농촌 자원의 소득화, 우리 자원들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이제 제가 발굴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들인 거고 이걸 어떻게 소득화할 수 있는 재료를 쓸 수 있을 것인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자 준비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요새 살고 있는가? 요새 이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거, 사회적인 분위기가 싹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순식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농외 소득으로 창출할 것인가, 접목할 것인가가 이번 학습 목표예요. 접목해서 경영 능력을 배양하자. 죄송합니다. 이거 배양 못 하시면 못 가세요, 오늘. 이거 하셔야지 제가 강의를 잘한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그러면 가능할 것인가. 그거에서 제가 한 2, 3일 고민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뭐, 이거 제가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제가 뭐 했어요라고 못하는데, 저는 이제 관광을 전공한 사람인데, 농촌 자원의 소득화, 자원화일 것 같고서, 6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막 2013년도에 활기차가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가공센터도 다니게 되고 전국에 있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지금 96개가 선정이 됐는데 거기 다 다녀보고 또 인터뷰도 하고 저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난 관광을 전공한 사람인데 이 가공에 관련돼 있는 것들 애로사항이 뭐냐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지금은 이거 저거 하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거 놓쳤다가 다시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그래서 다시 또 도시 계획, 도시 지역 개발, 뭐 공간을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농촌 자원. 근데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은 다 그렇게 하나하나씩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연결을 해가지고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6차 산업 경진대회가 바로 한 달 전에 마감을 했거든요. 선정이 되기도 했고 거기에 또 심사를 하게 됐어요. 다행히 경상북도도 그 대상자에 있었거든요. 알고 계세요? 그 마지막에 또 그런 내용들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자원 소득화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필요성을 얘기하라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필요할까요? 자원 소득화 사업이. 우리가 자원 소득화하면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자원 소득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에서는, 도에서는 다 이제 해드려야 되는데 자원 소득화가 왜 필요할까? 농업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농업을 하시는데 주로 농업을 하시는데 농업을 통해서 우리가 소득이 많이 발생이 되고 내가 살만해. 그러면 농업 외 소득을 내가 할 필요가 없어. 농사만 잘 지어도 먹고 사는데. 그렇죠? 저는 농업이 전문은 아니잖아요. 저는 교육업이 전문이긴 한데 그 전에 저는 여행업을 했어요. 여행사를 운영을 하고. 그것만 갖고서 소득이 되면 다른 거를 안 할 수도 있겠죠. 그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
농사만 갖고서 우리가 살아가기엔 너무 빡빡해 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잘 되니까 나는 더 이상 안 해도 돼. 다른 거 눈 돌리지 않고 그냥 이것만 잘 해야지 라고 했던 기업들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망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사례를 얘기하면 코닥. 사진 찍으면 여러분 필름 현상에서 바꾸잖아요. 그쵸? 그런 지금 뭐 필름 현상에서 받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그런 그 회사가 우리는 이렇게 될 것이니까 앞으로는 뭔가를 바꿔야 가야겠다라고 변화를 움직임을 파악을 하고 예측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그러면 우리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급을 하도록 해야겠다라고 해서 전환을 빨리빨리 했으면 망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예측을 못한 거예요. 세상이 변화되는 거.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인정하시죠? 네,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바뀌고 하는데 그거를 쫓아가기가 힘들어. 에이, 뭐로 쫓아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말지 이렇게 되어버리면 정말로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업이라고 하는 거에 도시에서는 맨날 저는 요즘에 일어나면 부동산에 관련된 저도 공부하지 말고 부동산 공부는 할 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땅값이 올라가고 뭐 아파트 값이 올라가네. 근데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나면 그거에 대한 뭔가 대가가 있을 거라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들은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그에 속이지는 않잖아요. 농산물이. 그런데 이제 그거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에 만한 거에 보답이 없어. 그리고 결국에는 부자들은 더 잘 살게 되고 돈이 없으니까 계속 쪼들어들고 그렇게 자꾸 비교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횡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집중을 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도농, 소득, 격차, 에라 못 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근데 피부로 느끼시죠. 그리고 일을 하려고 하면 자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녀분들과 같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귀농하시거나 귀촌하셔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또 그나마 되는데 그게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을 아이들이 너는 너 일을 해라. 너 일을 해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자꾸 끼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이 힘든 건 나만 하면 돼. 너는 너 공부 열심히 해서 도시로 나가서 좋은 직장을 번듯한 거 가져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수고를 내가 다 온전히 지려고 그래. 근데 도시 생활하는 자녀들은 또 그 나름대로 또 고충이 있거든요. 뭐 어떻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농사도 수입 농산물이 막 들어와. 뭐 예를 들어서 뭐 땅콩이다. 땅콩 좋죠. 그런데 땅콩보다 더 좋은 슈퍼 푸드처럼 해가지고 브라질 너트 이런 거 갖고 있는 양에 더 영양분이 더 좋은 셀레늄이 있대. 사람들이 또 그거 혹해서 먹죠. 뭐 복분자가 좋대라고 했더니 뭐 아로니아가 더 좋대 막 이러고서 외국 농산물들이 막 들어오고 물론 그거 갖고 우리가 다시 농사를 지을 수는 있지만 비용적인 면에서 수입 농산물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꾸 또 밀려. 그쵸?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일하려고 하는데 나는 이제 자꾸 힘들어져 가고 나도 늙어간다고 힘들어져 가고 있고 도와주는 예전에 이만큼 일을 했다면 지금은 1시간 걸려서 이만큼 했던 일들이 요만큼밖에 못하게 되고 그리고 도와줄 사람은 점점점 없고 그래서 아이 농사 이제 때려치고 이거 그냥 땅이나 팔아가지고 그냥 이거 갖고 다른 돈 벌고 다른 걸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땅을 팔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도시로 떠나버리는 거죠. 점점점 도시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많아지고 지역은 점점점 쇠퇴해져 가고 그 몇 년 후에 몇십 년 후에는 없어질 거다. 네, 폐쇄되어 갈 것 같은 농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럼 그대로 과연 그래야 되는 것인가? 물론 그런 고민은 시장님이 하셔야 되고 군수님이 하셔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거를 지켜내시는 분들은 또 여러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것 갖고 좀 더 잘 살아볼 수 있도록 생활 개선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점들 때문에 우리가 농촌 자원 소득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농해 소득이라고 하는 거에 농업, 그 다음에 산촌에서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 소득 외에 그걸 이제 농외 소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농해 소득 활동 혹시 여러분이 여기 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런 내가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는 소득 외에 어디 가서 내가 다른 일을 해. 다른 뭐 파출 부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저도 가끔 이제 내가 어디 가서 뭘 할까, 알바를 어디 가서 뜰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뭐 생산해서 판매하거나 뭔가 내가 손재주가 있으니까 손재주 갖고 뭐 뜨개질을 해가지고 뭐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쿠키를 만들어가지고 판매한다든지 우리 생활개선위원회 회원들과 한번 이런 것들 만들어 볼까? 그 소득 사업을 하는 거죠. 그 안에서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을 모두 우리가 농해소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농해소득 활동. 그 농해소득 활동이 많이 일어나야지 우리가 쌈짓돈이 하나 뚝 생겨나잖아요, 그렇죠? 농사 짓는 기간 동안에 외에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야 좀 약간 두둑한. 그래서 그 농업 중요해요.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농업을 하되 이게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럼 이제 그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거를 다른 데 가서 찾지 말고 내가 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농업 외 소득이 발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농해소득 활동인 거고요. 그걸 지원해 주겠대요, 국가가. 농해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촌 연결이 되는 게 이제 농촌 자원을 갖고 소득화 시켜라라고 하는 거고요. 농촌 자원의 소득화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그 다음에 어촌에서도 요새 많이 하고 있고요. 산촌에서도, 농산 어촌들이 다 여러 가지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원은 무궁무진해요. 내가 살고 있는 쪽에 시냇가가 있어. 걔도 자원인 거죠. 좁게 얘기하면. 우리가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다 자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자원. 또는 내가 뭐 이렇게 새끼줄 꼬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 얘도 자원이란 말이에요. 무형의 자원. 내가 어떤 이제 뭐 노래를 잘 불러, 창을 잘해, 가곡을 잘해. 그것도 자원인 거예요. 내가 말을 참 잘해, 재밌게 잘해.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왔다면 막 그런 이야기를 옛날에는 말이야 이래가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자원이에요. 나만의 자원, 기술. 이러한 모든 자원들을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농촌 자원의 소득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6차 산업. 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 곱하기 2 곱하기 3. 숫자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1 더하기 2 더하기 3도 6이에요. 그 6차 산업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봤어. 이미 초반에는 6차 산업이 뭔데? 라고 했을 텐데 6차 산업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냥 들어보고 끝이야. 6차 산업이 뭐라고 어떻게 알고 계세요? 뭐 이렇게 그쵸. 이제 그것까지 이제 1 곱하기 2 곱하기 3 이런 정형화되어 있는 거 말고 그래 1차 생산물을 갖고 내가 이거를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거. 그래서 1차 생산물, 2차 가공, 3차 산업 판매하는 거. 이래서 다 우리가 융복합해서 6차 산업이라고 해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제 이해를 하셨어요. 그것도 저는 여러분들은 훌륭하게 알고 계신 건데요. 2015년도에 제가 연구하겠다고 6차 산업에 관련돼 있는 그 농업 치유와 관련해서 6차 산업 했는데 심사위원이 떠들었어요. 야,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6차 산업이 웬 말이냐. 그분은
6차 산업에 대한 이해가 없으셨던 분인 거죠. 지금은 많이들 아세요. 1차 생산물을 갖고 내가 생산한 생산물을 갖고 그걸 가공을 해가지고 그냥 내가 먹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고 그거 갖고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6차 산업이야 라고 어렴풋하게 이해는 하시는데 우리가 그럼 왜 가공을 해야 될까요? 소득 창출, 소득이 창출하게 되니까. 그런데 가공이라고 하는 거에서 소득이 창출하는데 다 내가 손이 많이 가. 가공을 어떻게 해야 돼? 손이 많이 가고 다 내 일인데 그걸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1차 생산물을 갖고 원물을 파는 게 훨씬 더 비싸, 가공한 것보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가공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공을 못 담시한다요. 농촌 자원의 소득화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배경적인 것들이 있는 거죠. 이 농산물을 갖고 특화하거나 생산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판매하는 거. 그냥 내가 자가 농산물을 갖고서 가족도 주고 내가 먹고 그냥 그리고 끝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것도 농업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내다 팔고 소득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긴 한데 그러기 위해서 보관이 좀 어려워. 보관이 어려우니까 이 보관하는 걸 조금 더 길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공을 하는 거죠. 썩기를 막으려고 보존을 오래 하기 위해서 가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공을 하다 보니까 얘가 돈이 더 아까 여러분 말씀하셨던 부가가치가 올라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가공을 하게 되는데 이 가공만 한 거 갖고 또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산물 가공센터에 가공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가공을 해놨는데 힘들게 해놨는데 이거를 판매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판매해야지 되는 거죠. 판매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지역에 와서 손님들이 온 김에 이거를 사가면 참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한 지역에서, 한 곳에서. 그게 이제 6차 산업의 배경적인 것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 지역에 왜 올까? 아름답고,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서 여기서 내가 평상시에 스트레스가 찌들렸는데 힐링되는 이 공간에 와서 좋은 거 먹고, 그래서 먹고도 있고요. 좋은 데서 자고, 자연적인 곳에서 그래서 건강하게 느껴지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바람 때문에 오는 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모두 다 소득화가 된다는 거죠. 내가 그냥 땅이 놀고 있는데 그냥 그러니까 여름에 봄에 보리를 벌써부터 졸음이 오시면 안 돼요. 그분이 오시면 쫓으세요. 네. 보리를 심었는데 봄에 보리를 심고 나서 5월, 6월 이제 다 얘를 농사를 다 수확을 했어요. 땅이 남네. 얘 갖고 뭐해? 가을에. 여름 한철에는 해바라기를 한번 심어버렸어요. 해바라기 그냥 심었어요. 노는이 뭐해? 이러고. 저희 엄마 자주 하시는 말, 노는이 연불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했어요. 얘가 예쁘네. 사람들이 오다 가다가 사진을 찍으러 와요. 그럼 그게 경관이에요. 사진을 찍고 어느 가을에는 핑크뮬리를 찍게 해놨는데 그게 좋다더라 이러고서 사람들이 막 오네. 그냥 오네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뭔가 이 사람들 나쁘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한테 뭐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가. 야, 이거 도는데 많이 걸어야 돼. 야, 우리 트랙터 타! 1,000원만 내. 그래가지고 30명, 20명씩을 맞게 태워. 삥 돌려. 걔가 소득이 되는 거죠. 걷기 힘들지? 야, 미숫가루 하나 마셔봐. 1,000원만 돼. 이렇게 되는 거가 소득하거든요. 사람들이 와. 왜 오는지 몰라 나는. 근데 예쁘대. 그렇게 한두 명씩 오면서 그랬는데 그냥 가게 하지 말고 내가 만든 농산물을 사가게끔. 그게 이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진다가 이제 6차 산업의 일반적인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거가 1차 자원과 농산물, 가공, 외식, 맛집, 밥 먹어. 농가, 맛집 따로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관광, 이제 관광이라고 하는 말들을 이제 쓰긴 했는데 2차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상품과 시장을 말 되게 좋은데 이렇게 이거를 그냥 쉽게 생각하자는 건 거죠. 우리가 관광이라고 하는 말이 볼관이에요, 볼관. 영어로는 사이트, 눈을 본다. 사이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야를 본다. 볼 관자예요. 그래서 원래 주역에 관국, 지, 광, 이용, 비누왕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에 관, 볼관, 국, 나라국. 그 나라의 지는 갈지자예요. 그 다음에 광은 빛광자. 그 나라의 빛을 본다는 것은 임금님의 칙사의 영웅으로서 대접을 받을 만한 일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 앞에 관국, 지, 광의 국지가 빼지고 관광이 된 거예요. 빛광자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빛을 본다는 것은 여러 가지겠지. 문화도 느끼고 그다음에 그 나라의 역사도 알게 되고 그 배경적인 것들, 왜 이 돌멩이가 이 돌탑이 생겼는지에 대한 배경적도 알게 되는 거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그 문화성, 사회성들도 알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음식도 다 광에 들어가는 거야. 빛에. 그 사람들이 빛나게 되는 거고 나도 빛나게 되는 거고 문물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음식도. 음식 먹으러 가잖아요. 어느 지역에 맛있어서 아니면 갔다가 꼭 보게 되는 그 모든 것들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다 관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 오게끔 하고 뭔가 왔는데 보게끔 하고 보러 오기도 하지만요. 뭐 어떤 말 예전에는 그 책들에서 자세히 보아 예쁘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요즘에는요 멈춰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반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보여야 멈추지. 그렇죠? 멈춰야 보인다라고 하는데 사람들 바쁘게 지나다니는데 뭘 멈출 생각 안 해요. 보여야지 멈추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지 되는 거지. 그게 자원화예요. 그게 6차 산업의 배경인 거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1 곱하기 2 곱하기 3의 그냥 그런 걸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6차 산업을 우리가 왜 가공을 하냐라고 하면 즉석밥 하나인데 쌀 10kg에 2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2만 원, 3만 원 사이에 있더라고요. 2만 원이라고 하고 이 즉석밥을 가공을 하면 5배 정도가 남는데 얘가 제가 이제 어저께 이걸 또 검색을 해봤어요. 49%를 세일을 한 거예요. 쿠팡에서 CJ 땡땡땡 햇반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200g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얘가 18개씩 해가지고 17,000원에 팔아요. 그러면 얼핏 뭐 2kg 해가지고도 4만 원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4kg까지도 해서 점점점 5배까지 되는데 이 가격으로 하면 10kg가 되려면 5kg 정도의 쌀을 넣어가지고 이제 2배로다가 불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면에서는 똑같은 10kg의 쌀을 들어가서 5배의 가격이 창출이 되더라. 물론 내 수고비가 있어요. 내 노동비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요. 뭐 떡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1차 생산물 생산에 관련된 여러분이 농사 지은 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거쳐서 가공도 하고 다양한 경로를 거쳐서 판매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부가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6차 산업이라고 하는 걸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배경적인 것들인데요. 저는 항상 그래서 어떻게? 근데 어떻게를 하려면 이게 뭔데를 알아야지 되는 거죠. 뭔데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6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인 거고 6차 산업에 우리가 뭐 핵심 가치라고 하는 이론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걸 하면 소득이 좋아진대. 소득 창출인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걸 하려면 마케팅도 해야지 되고 내가 힘들어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마케팅도 해야 되고 내가 비즈니스맨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찾아다녀야지만 되는 거예요. 앉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막 내가 체험 지도사도 돼야지 되는 거고. 스스로. 근데 나 혼자 다 어떻게 북치고 장구치고 밴드 팔고 한도 팔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내가 하고 남들이 잘할 수 있는 일들 같이. 너는 뭘 잘하는데 이게 협동으로 같이 조화가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생활협동 환경 개선인 거죠. 생활 환경. 그러니까 이미 조직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 조직을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해요, 정부에서는요, 국가에서는. 근데 우리는 뭐에 딱 요거에 딱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안정적인 소득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 나오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농산물도 더 확대가 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들이 농해 소득 활동을 위해서 하고 있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가공을 하는 건데 좋아. 그런데 가공은 어떻게 하지? 가공을 난 그런 기술이 없는데 조청을 만들려고 해. 조청을 어떻게 만들지? 이 내가 갖고 있는 쌀 보리 갖고서 뭔가 뭘 만들까 고민을 하는데 조청이 좋겠어. 예를 든다면 조청을 만드는 거를 어떻게 하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우리 한번 이런 거 해봐요 라고 여러분들이 또 모으실 수도 있으시고 그런 것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조직화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6차 산업 농해소득 개발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공 기술도 알려주시고 가공 기술 이전을 해서 내가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기술도 이전을 해주시고 그런 것들도 지원을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물론 여러분의 의지도 필요한 거죠. 그냥 다 무조건 해주세요. 이게 큰 문제예요. 지역에서는 나는 몰라 알아서 해줘 이러면. 근데 그러지 않으시고 스스로 아까 자생이었잖아요. 스스로 하시려고 하는. 그러다 보고 지도자 양성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마케팅도 하시고 홍보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몰라서 우리가 활용을 잘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가공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 이제 기술을 배웠어. 그래서 내가 이런 거를 한번 이제 좀 상품화 시키려고 하는데 어디 가서 하지? 공장이 없네. 꼭 공장까지 아니어도 그런 가공하려고 하는 기구가 없네. 그게 또 이제 문제래요. 6차 융복합 지원에 관한 것들을 이제 여러분한테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그래서 이게 연차별로 이런 게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막히고 이러니까 여기에 다 막히고 기술이 없어서 기술을 가르쳐줬는데 얘를 또 상품화하려면 상품만 만들 수 있는 도구들이 없어. 장소가 없어. 그 뭘 해줬을까요? 예, 이게 지원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지원하려고 보니까 공간이 없대. 그래서 공간도 확보해주고 기자재도 장비도 설치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농업기술센터 안에 또 가공센터를 만들고 있어요. 만들어 있죠. 어떤 시군은 발빠르게 또 그거를 만들어 놓으신 분도 있고 어떤 구는 별로 우리 필요 없어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국 단위에 지금 96개가 선정이 되어서 이제 막 땅을 파서 하는 곳도 있고 잘 만들어주고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농해소득 활동에 의해서 이렇게 생산된 것들을 생산을 했어요. 상품화했어요. 상품했는데 얘를 어떻게 갖다 어디다 팔 데가 없네. 또 그러면 상품화 시키기 위해서 디자인도 어떻게 개발을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이게 너무 촌스러워요. 사람들이 사겠어요? 이것도 이렇게 포장을 했는데 얘가 너무 막 바람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습기가 차기도 하고 얘가 잘 썩어. 어떻게 가공 기술도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요새 해썹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세균 번식하는 것들도 잡아줘.
성분 분석도 하고. 요거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 하세요. 실제로 시군에 있는 농어가공센터들은 우리는 공무원인데 우리가 이것까지 왜 해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경상북도는 제가 다녀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쪽에 다른, 어디라고 언급 못하겠지만 다른 시도군에 보면 우리는 이게 저희 업무가 아니에요. 저희는 공무원인데요. 이라고 하고 교육으로만 끝나는 곳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런 활동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농해소득이에요. 이 농해소득에 사고자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6차 산업하고도 다 연결이 되는 건 거죠. 6차 산업이 나온 배경들도 다 이런 거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판매도 해야 되고 생산한 것 같고 어떻게 기술도 늘려야 되는 거고 체험도 사람들이 오게끔 하는 것들이 6차 산업이 그냥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한 다 맞물려 가지고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보면은 이게 작년에 하고 올해 선정이 돼가지고 뭐 올해 2020년도 선정이 된 게 예천까지 해가지고 경상북도 가장 많아요. 13개에서 14개가 됐어요. 뿌듯하시죠?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강원도도 많은데 강원도 13개. 이제 여기 특광역시에 대구 달성까지 하면 이제 이쪽 지역에 14개가 되긴 하는 건 거죠. 칠곡도 있고요. 연도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경이 가장 빨리 선정이 돼서 하고 있죠. 울진이 올해 6차 산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는데 여기 이제 201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셔가지고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에서 계신 그 지도산 연구관님이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상을 받기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6차 산업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융복합 지원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융복합 지원 산업의 센터들이 또 있어요. 여기도 이제 그 도하고 도농업하고도 또 연계가 되기도 하고 지역의 농업 기술센터하고도 연계를 하고 가공센터하고도 연계를 하고 다 맞물려 가지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알고 계셨다가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 거에 딱 막힌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두드려 볼 수 있는 건 거죠. 모르면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말씀드렸죠. 다 알려줘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그리고 고민하다가 안 되면 약간의 도움 같은 거 처음부터 다 지원해줘 배째 이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농업인 또는 농촌 지역에 농사를 안 짓더라도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계신 지역의 특산물, 전통 문화, 유무형의 자원이라고 했었죠. 이런 것들을 잘 융합하여 식품 가공, 제조, 문화 관광, 서비스, 판매하는 것도 다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식사하는 것도 그렇고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영체를 6차 산업 업체라고 인증하는 것이 6차 산업 인증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었고요. 이 센터에서 그것도 인증을 해줘요. 그러면 이거 하면 뭐가 좋아? 여러분들은 내가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고 보관하기 어려운 것들을 썩기 바로 일보 직전의 거를 가공하는 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잘 활용을 해가지고 가공한 것들을 판매하고 또 사람들이 오게끔 체험 같은 것들도 하고 뭔가 내가 체험을 하지 않더라도 와서 사람들이 뭔가 보고 지역에 있는 것들을 보고 먹고 가실 때 하나씩 또 사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거. 어쨌든 소득에 내가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도모할 수 있는 방법, 길이 열리는 거고 소비자들은 내가 원하는 거 좀 안전하게 눈으로 보고 내가 이렇게 생산이 되는 걸 갖고 먹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안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새는 또 코로나 때문에도 멀리들 안 나가시고 근처에서만 계신단 말이에요. 갑갑하시죠. 그런데 자연 좋은 곳으로 오셔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하실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즐길 거리를 농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고
또 농촌 지역은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참 좋구나.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구나. 6차 산업이라고 하는 거, 융복합, 농촌 자원 소득화 사업 다 같은 말이에요. 별거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경상북도에서는 안동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문경 이쪽에 많이 지원 인증을 받고 계세요.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융복합 지원 센터를 소개하는 건 아니지만 농해 소득과 그다음에 농촌 자원화 소득화 사업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에 6차 산업과 긴밀하게 되다 보니 이왕이면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센터를 한번 여러분들 계획이 있으시다면 연결을 해보시라고 하신 거고, 이분들의 역할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경영체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싶어요. 뭔가 내가 잘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어. 그리고 역량을 지금 개발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경북의 농촌 융복합 산업 지원센터에서는 이런 분들을 인증, 사업 지정을 하고 인증하는 거 외에도 내가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 단계별로 좀 이게 부족해요. 나 기술이 없네. 고구마 말랭이를 하려고 하는데 이 고구마 말랭이를 해서 그 비닐봉투에 압축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자꾸 세균이 번식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잡을까요? 라고 하는 조그만 것도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이거 디자인했는데 디자인이 되게 좀 촌스러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압축에다가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말리려고 하는데 얘를 가공을 할 때 말려서 건조를 해야 될까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코칭들을 현장에서 세부별로 체험하려고 하는데 체험 프로그램들을 제가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 맞이하는 것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단계별 그 세분화되어 있는 전문위원들이 있어요. 코칭 전문위원들이 도와주기도 하고요. 안테나숍이 뭐예요? 우리가 더듬이 있는 것처럼 안테나 어디가 뭐 잘 잡히는지 주파수 잡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상품들이 사람들이 반응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쇼핑샵처럼 상점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의 반응도 테스트하고 상품들을 계속 잘 나가는 상품, 개선해야 되는 것들을 계속 알아가는 거, 그런 것들도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안테나샵들이 보통 이마트에도 들어가 있고 백화점에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안테나샵을 만들어 놓고 6차 산업이라고 했지만 농촌 융복합 산업 지원 센터가 이렇게 지원을 해서 판매를 또 연결해 주는 건 거죠. 그리고 내가 상품이 무엇이 좋고 무엇이 개선돼야 될 것을 계속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유통, 뭐 온라인, 오프라인 요새 다 온라인화 되어가고 있잖아요. 내가 컴퓨터를 잘 못해. 어떻게 해요? 배우셔야겠죠. 배우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거에 도저히 나는 안 되겠어. 그러면 그 청년들 농업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청년 지금 일자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분들하고도 매칭 서비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실태 조사도 하고 그러죠. 뭐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농해 소득, 농촌 자원화 소득화 사업 이런 것들하고 연결하는 거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사업 계획서라든지 뭐 이제 여러분들은 예비 창업자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 해볼까라고 하는 걸 탐색해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잘 하고 계신 분들도 그분들의 단계별로 이런 것들도 있더라. 그러면 이제 뭐 6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생산을 했는데 이걸 가공하고 또 판매하고 체험도 해야지 된다. 그게 다 6차 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든 걸 다 하라는 거가 아니에요. 그중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연계를 해서 해도 6차 산업이에요. 잘할 수 있는 거 그게 뭘까라고 하는데 6차 산업이라고 하는 거 보시면은요. 아까 뭐 1 곱하기 2 곱하기 3에서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거가 6차 산업, 융복합 산업이라고 하지만 첫 번째에서 내가 생산한 거 또는 내가 생산하지 않더라도요. 옆에 있는 농가들하고 계약 재배를 한 사람이 생산한 농산물
물론 그 수입해 가지고 오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 지역. 근데 우리 지역에 살려고 했더니 좀 부족해. 원물이. 내가 가공하려고 하는 원물이. 그러면 옆에 인접한 시나 군에서 가서 같이 연결을 해서 해도 돼요. 50% 정도는. 그렇게 해서 하는 산업이 되기도 하고요. 가공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 그러니까 생산하고 가공만 해도 6차 산업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생산한 거 외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유형의 무형의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체험, 관광, 외식. 꽃들이 많아. 여기에 그래도 자원이라 그랬죠. 사람들이 와. 이것만 해도 6차 산업에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식사, 외식,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 요거 1, 2, 3번 중에서 둘 이상이 혼합이 되면 6차 산업 인증, 융복합 산업 인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기본적으로 다 하는 것이 6차 산업이긴 하지만 1번, 2번 해당해도 되고요. 2번, 3번 해도 되고 1번, 3번 융합을 해도 된다는 건 거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6차 산업의 대상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6차 산업 좋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가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은 이미 이런 것들을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이제 탐색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생산자, 마을 공동체 요즘에는 가족 단위로 운영하는 사례보다는요 마을 공동체 또는 마을 기업, 협동조합, 농업법인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런 경우에 장점은 뭘까요? 인력을 충분히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내가 혼자 다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혼자 다 하기 힘들어서 가족들이, 자녀분들이 도와주시는 경우에는 조금 더 수월해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금방 자리를 잡으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지 못하면 굳이 이제 자녀분들이 못한다 하는 일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옆에 농가하고 내가 비슷한 그 생산물을 갖고 가공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전혀 반대적인 것들을 갖고 융합을 할 수 있는 거죠. 융복합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융합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뭘 융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아이템. 이야기 들으면 들을수록 미궁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귀농하신 분들, 귀촌하신 분들이 이거 아이템도 잘 잡아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원래 계신 분들은 뭔데? 이러고서 이제 뒷짐 지시지 마시고 그분들하고 같이 잘 협조를 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세요. 이제 그건 이제 갈등에 관련돼 있는 건데 그거는 논외이고요. 누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그래서 항상 조직을 구성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상 협동조합도 안 맞는 경우들도 있어요.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제가 얼마나 먹어가나 내가 얼마큼 덜 먹었나 이러시면 힘들어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협동이라고 했잖아요. 조직화하는 거에 내가 더 양보하고 내가 더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제공을 하고 서비스 측면에서 하시게 되면 누가 좀 약간 얄미운 짓을 하는 깍쟁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렇게 여러분 리더시니까 잘 이뤄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1차 생산물을 갖고 2차 산업에 하는 가공 공장을 만들어 하셔야 되는데 아까 가공 공장 굳이 만드실 필요 없다 그랬죠. 가공 센터를 잘 활용하시면 되세요. 기술도 알려드리고 그렇죠? 기술도 알려드리고 물론 거기 안에서도 조직화가 되어 있는 곳들도 있고 조직화가 안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맛, 시대의 맛, 세대의 맛이라고 되는데 이제 이게 맛이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이제 이게 특성인 거예요. 이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 땅이 비옥해. 그럼 비옥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특성들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대구나 여기 경상북도 내에서 각 지역별로
잘 자라나는 특산물이 있잖아요. 그쵸? 그 특산물은 기후에 따라서, 땅의 재질에 따라서, 어디에서 햇빛을 얼마큼 받고 자라느냐, 일조량에 따라서도 이게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특성들이 될 수도 있고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오랫동안 되어왔던 어떤 맛적인 것들도 있지만 기술적인 것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세대의 맛.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공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고, 농촌 체험, 농가 맛집, 레스토랑,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나는 뭔가 절임 종류를 잘해. 난 반찬을 잘 만들어 수도 있을 수 있죠. 그것도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러한 가공품을 어떤 상품화시키는 그런 가공품 외에도 반찬류로 가공을 많이 하세요. 완주는 2개가 있거든요, 가공센터가. 근데 그런 거에서 주로 이제 반찬류, 즉석 가공식품 이런 것들을 또 잘 하시는, 그런 거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가공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것들인데, 그 어쨌든 계획은 있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뭘 갖고 가공을 할 것인가. 근데 전국에 있는 가공센터라든지 뭐 농산물을 갖고 한다라고 하면 즙, 엑기스, 농축액, 얘네들은 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걔네들은 꼭 들어가는데 이 차별화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또 고민해야 되는 부분 중인데, 그거는 또 다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직거래, 인터넷으로 판매하거나, 그 다음에 뭐 농협이나 할인점, 요새는 그 로컬 센터에서 많이 또 판매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또 협동조합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지역의 이제 관공서에 그 식품에 연결이 돼서 매칭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떻게 알릴 것인가? 그래서 요 5단계로 마지막에는 내가 어떻게 알릴 것인가, 판매할 것인가 하고도 생각을 해보셔야지 돼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하거나 그럴 때 작성하셔야 되는 건데, 내가 무엇을 갖고 어떻게 가공을 하거나 어떻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게 다 기술적인 것들인 거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알릴 것인가. 6차 산업에 대해서 가공 중심형, 관광 중심형, 생산 중심형, 외식 중심형, 치유 중심형,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 치유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치유 원예, 치유 농업, 뭐 웰리스. 옛날에 우리가 이런 거 얘기하면 로하스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썼었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도 로하스. 로하스 들어보셨나요?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아마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로하스 그러면 유기농 관련해가지고 라이프 오브 스타일, 서스테이너빌리티에서 지속 가능한 삶, 그리고 헬스예요. 건강한 삶을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로하스인데, 그 다음에 웰빙을 많이 갔어요. 웰빙. To be or not to be. be. 잘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들어보셨죠? 햄릿 셰익스피어에서. be라고 하는 거 존재란 말이에요. well. 잘 존재하는 거.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요즘에는 웰리스라고 하는 말을 또 잘 써요. well. 잘 사는 웰빙하고 해피니스예요. 행복해야지 돼. 자꾸 용어들은 바뀌지만 결국에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건강하게 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유와 관련된 있는 정신 건강, 몸 건강 같이 하는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외식, 농가 맛집, 농가 레스토랑 한참 막 유행이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손맛을 찾아다니시는 것들도 있고요. 내가 생산만 해도 돼.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좀 더 다른 생산, 유기농 기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생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좀 더 다른 차원에서 관광 중심형
관광 가공 중심형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을 하기도 해요. 전체가 다 아울러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나는 뭐 어떤 거에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맞춰가지고, 아니면 여러분 회원님들은 우리 조직은 뭘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는 거죠. 항상 좀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거에, 그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들을 살고 있는가, 이제 그게 트렌드인 거고, 과거에, 그 다음에 현재, 미래는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가 이제 그 흐름이 트렌드인 건데, 180도로 갑자기 확 바뀌지는 않아요. 아무리 빠르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그게 예전에는 100년 주기로 이제 그걸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산업혁명도 마찬가지라 100년 단위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젊을 때는, 그러니까 대학생 때는 타자 배우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졸업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부터는 컴퓨터 보급이 됐죠. 그때가 바로 이제 3차 산업혁명 정도, 그 전으로 가면 1차에서는 2차 전기가 들어오고 기관차가 들어오고 산업혁명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혁명적인 거.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드론이니 AI, 로봇 기술이 들어와가지고 대신하는 거. 그런 주기가 예전에는 100년 단위로 했는데 이제는 50년 단위로 계속 바뀌어져 가고 점점 줄어들긴 하겠죠. 이제 10년 단위? 그래도 그 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꾸준하게 변동이 되고 있지만 확 바뀌지는 않고, 사람들의 의식들도 조금씩 그렇게 변화가 되는데 결국에 지나고 났더니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제 그걸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식품과 관련해서는 시장을 건강이라고 하는 거, 새로운 식품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거죠. 물론 가공이라고 하는 즉석 식품 이런 것들도 증가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건강식품에 대한 것들은 계속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뭐 이런 트렌드는 5년 전에도 이런 트렌드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확 바뀌진 않았잖아요. 그쵸? 계속 이제 혼자 사는 거에 대한 것들이 익숙해지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예전에는 밥을 많이 하고 반찬들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대형화되어 있는 것들이었는데, 요새는 자꾸 다시 소형화되고 있어요. 편의점 이런 것들 더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 뭐 온라인도 더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을 이제 연수를 갔는데, 동네에서 슈퍼마켓만 보다가 대형 마트, 월마트라고 하는 거를 보고서 문화적인 충격이 되게 컸어요. 그냥 막 운동장 몇 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1층에, 그것도 단층으로 쫙 창고형으로 되어 있는 거 보고서. 그래서 엄청 막 거기 매일 구경 가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창고형도 인기가 있지만 그냥 사람들이 집에 가면서 골목 집 앞에 있는 편의점들도 많이 이용을 하기도 해요. 거기는 소규모 형태로다가 많이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1인 가구들이 계속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고, 혼자서 먹는 밥, 혼자서 하는 거에 익숙해지고. 그런 노래도 있어요. 제가 노래를 못해요. 혼자 길을 걷다가 밥을 먹고 뭐 이런 그런 노래, 시스타라고 하는 거. 그 혼자 밥 먹는 거에 익숙하세요, 여러분들은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집에서 혼자 밥 먹는 거 익숙하지가 않는데 혼자 식당 가서 밥 먹는 거 더 못해서요. 요즘에 그 레벨이 있대요. 혼자서 밥을 먹고 뭐 혼자서 쇼핑하고 뭐 그런 거에 레벨인데, 혼자서 뷔페 가는 거 하이 레벨, 근데 혼자서 고기 구워 먹는 거 고 레벨. 그런 젊은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딱 1인분만 시켜가지고. 예전에는 뭐 다 2인분밖에 안 돼요 막 이러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에 계속 젊은 사람들 트렌드이기도 하고, 저는 혼자서도 원래 잘 했었어요. 대학교 때부터 혼자서 영화도 보고 내 시간이 남는 거, 그 시간에가 남으니까 누구를 그 시간에 만나가지고 하면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 도시 생활들은 이제 그렇게 빡빡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아까 건강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많이 먹는 거. 저는 가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딸 5의 아들, 제가 낳았다는 게 아니고요. 딸 5의 아들 하나에 제가 첫째인데, 그 밥 먹을 때 빨리 못 먹으면 제 몫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빨리 먹어야 되고 더 많이 먹으려고. 그랬는데 옛날에 아니었는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건강에 대한 것들, 나이가 또 이제 그렇게 되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지 살찌는 거와 비만과 관련해서 칼로리 낮은 것들을 보게 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날씬한데도 뚱뚱하다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부분들을 갖고 아까 건강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앞으로도 쭉 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요즘 이제 코로나도 그렇기도 하고, 작년까지도 이제 코로나 이런 거 없었으니까 미세먼지 그 연결해가지고도 했단 말이죠. 사람들은 여기 잘 안 보이시긴 하겠지만, 요즘에 뭐 그 슈퍼푸드 한식에도 그런 기능들이 있더라. 뭐 마늘을 먹어가지고 코로나가 덜 걸린다, 김치를 먹어가지고 발효식품이라서 덜 걸린다, 막 이런 것들 우수하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아직 계속 있기도 하고, 그런 뭐 해독요법이라든지 유기농이라든지 이런 거에 계속 관심이 갖고 있으신 거죠. 네, 소비자 행동에서도 많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배달 어플, 특히 올해 배달 어플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저희도 주말에는 뭐 시켜 먹을까 이제 이런 것들 하게 되는데, 배달 비용이 2,000원, 3,000원인데도 아이들은 그냥 그거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뭐 시키나 그걸 봤더니 간식 같은 것들도. HMR의 고급화 다변화라고 얘기하는데, HMR 가정 간편식이에요. 가정 간편식. 어디 사니까 가다가 그 슈퍼도 아니고 요새는 편의점 들려서 그냥 배달 따로 시키지도 않을 수도 있고, 도시락, 간편 도시락 같은 것들 사가지고 하는데, 얘네들 고급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고급화되고 다양화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하고요. 온라인 직거래 계속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아주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올해에도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갖고서 건강, 뭐 눈 건강도 그렇고 지속적인 영양,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옛날에는 다 이런 것도 먹었어 막 이러고 옛날 거를, 왜 그런 요새 있잖아, 라떼는 말이야 막 이러는 거, 젊은 꼰대도 있다라고는 해요. 그러나 세상이 바꾸니까 나도 바뀌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킬 것은 지키되, 그쵸? 전통적인 것들은 지키되, 그거를 어떻게 하면 적용을 해가지고 나도 살아남을 것인가, 우리도 거기에 도태되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거기에 빨리 맞춰서 가라라고 100%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였죠, 올해에 뭐 2020 트렌드, 코리아 트렌드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마이티 마우스 GT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대한 히어로 뭐 이런 것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위대한 영웅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변화되는 것을 빨리 캐치하고 변화하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히어로라고, 영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멀티 페르소나라고 얘기를 해요. 페르소나라는 게 옛날 가면을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면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집에서 있을 때는 펑퍼짐하게 있다가 나오면 교수로서의 가면을 쓰고 나오는 거죠. 미국 사람들 그걸 모자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오늘은 옐로우 모자, 그러면 이제 뭐 색깔별로, 오늘은 내가 어떤 활동적인 것들을 한다, 뭐 빨간 모자를 쓰고 나가야지. 그럼 이제 그거를 가면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나쁜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내면에 다른 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바람직한 나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내면에 이제 복수의 가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복수가 뭐 칼을 가는 그 복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가면을 쓰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직장에서 되게 얌전한 사람이긴 한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취미 생활이라든지 내 생활 되게 중요하게 됐어. 요즘에는
승진에 대한 것들 별로,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승진을 꿈꾸지 않고 그냥 내가 행복한 삶에 만족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뭘까? 뭐 동호회 활동도 많이 해요. 그 얌전한 직장 생활을 하시던 분이 이제 나가시면 동호회에서 라틴 댄스를 치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SNS에 올리고 그런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인 거고, 굉장히 활동적인데 어떨 때는 이제 요가로다가 정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 나왔던 것들 보면은 배우인데 평상시에는 배우 생활을 하시다가 맨날 한 365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요가 선생님을 또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자기 활동들, 취미적인 것들인데 전문적인 취미 같은 것들 많이 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전체 트렌드를 다 하기는 어렵지만 그 중에 이제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얘기하게 되면 마지막 순간에 고객의 만족을 최적화라고 하는 라스트 핏 이코노미, 영어로 표현해가지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마지막에 경제 활동이 확 일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어떤 뜻이냐면 매 순간순간에 고객을 만족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뜻인 건데, 그 중에 가장 손님이 접할 때까지도, 그래서 뭐 새벽 배송이니 뭐 쿠팡 로켓 배송인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거지. 그런 의미로 손님이 그 생산물을 받는데 그게 아주 신선한 최고급 수준일 때에 받는다라고 해서 라스트까지도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한다. 요새는 이제 소유하기가 어려우니까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그래서 공유 경제에서 빌려 쓰고 렌탈하는 거, 뭐 중고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특화 생존이라고 하는 말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초고객 만족, 차별화를 넘어서 특화된 제품. 그래서 요새는, 옛날에는 마케팅에서 차별화되어야 된다,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는데 이거를 한층 더 높여가지고 특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건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내가 농산물을 갖고 가공을 하는데 내가 무엇을 갖고 가공하느냐라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만 하는, 다른 데서도 다 있으면 굳이 여기 와서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어디 이제 관광을 가셨어요. 놀러 가셨는데, 야, 우리 집 앞에 백화점에서도 그거 팔아 라고 하면 굳이 비싼데, 아니면 무거운데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 이 지역에서만 판매하는 거. 그게 이제 특화된 걸 수도 있죠. 그래서 가끔 저는 지역에 있는 특산품들이 이제 유통 측면에서 고급 백화점, 서울에 있는 고급 백화점으로 나가는 것들도 좋긴 하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들도 보았거든요. 그런 유통에 관련되는 건 별도의 말이긴 한데, 어쨌든 특화라고 하는 말인 거고, 우리는 이 특화라고 하는 거는 특산물과 연결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다 하나씩 말씀 못 드리겠네요. 올해는 2020이었는데요. 2021년을 예측을 했어요. 이게 그저께 나온 거거든요. 2021년은 이럴 것이다. 2021 트렌드에 관련되는 건데요. 내년에는 소띠, 그래서 카우보이 히어로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고, 뭐 브이노믹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경제가 계속 뚝 떨어졌는데 다시 이렇게 V자형으로 올라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했다가 다시 W자로 올릴 것이다. 여러 가지 형태로다가 브이노믹스라고 하는 경제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중에 이제 플렉스라고 하는 거, 플렉스라고 하는 거 요즘에 사람들 많이 이야기를 해요. 자랑하는 거, 돈자랑이라고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그거를 나쁘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해서 내가 이만큼의 수익이 발생이 됐고 그거를 나는 누릴 만해, 누릴 만한 자신이 있어. 그런 측면에서 자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냥 아낌없이 다 자랑하는 그런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중고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레이블링 게임이라고 하는 건데 이 레이블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이름표를 붙이는 거 있잖아요. 부착하는 거. 그거를 이제 라벨 붙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레이블을 붙이는 거를 우리가 레이블링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러니까 결국에 나의 정체성인 거죠. 나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생활 개선회의 무슨 뭐 지부장님 하나의 라벨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또 뭘까요? 무슨 이제 농가의 대표일 수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홍보하는 거. 이제 그걸 게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휴먼 터치, 그래도 사람 살만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휴먼 터치. 어쨌든 접촉을 안 해요. 언택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코로나 시대가 계속 장기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더라도 인간다움은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 있고요. 롤콜 라이프라고 하는 거. 요즘에 놀면 뭐하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아마 보셨을 거예요. 놀면 뭐하니. 그래서 그런 트렌드를 보시게 되면 그 즐거움을 많이 추구를 해요. 그때. 근데 다른 즐거움을 또 바로 찾아서 움직이는 거죠. 즐거웠어. 그리고 또 다른 즐거움으로 옮겨가는 거. 그러니까 그런 트렌드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지금은 이렇대라고. 어느 마케터들은 새로운 용어를 발굴해내기를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요새 바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트렌드로 나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추세는 그렇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되 거기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롤코라이프 인생이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거기서 즐거움을 계속 하나하나 찾아가고 있는 건 거죠. 요즘 올해 이제 내년의 것을 예측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내년의 거 예측하는 것은 결국에 오늘을 갖고서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이랬고 현재 살고 있고 이 현재에서는 다시 미래로 넘어가는데 그래요.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농촌 자원 소득화를 해서 농경 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얘는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지역에 아까 유형의 자원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무형, 유형의 자원에 내 집에 앞에 연자방아가 있었네. 옛날에 이랬지. 지금은 안 써. 그것도 지나고 나면 농업 유산인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복원하자가 아니라 옛날에 이랬던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건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득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이런 지원 사업들도 있어요. 그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마을 단위로 이제 이런 것들 발굴하는 거죠. 찾아가지고 하고 농업기술센터든 도농업에든 연결을 하셔가지고 우리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라고 해가지고 같이 찾아 하시는 거고 어쨌든 모든 활동들은 우리가 탑다운이라고 얘기하는데 위에서 이런 걸 하세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우리 이런 거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회원들끼리 해보시고 이걸 갖고서 여러분들이 조직화해가지고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 조직들 거쳐서 위에서 같이 협동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모든 지자체든 정부에서 하는 일들은 다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럴 때 가장 강력한 힘이 생겨요. 이런 사업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농촌 자원 소득화를 위한 융복합 산업의 진화. 6차 산업에 대한 것들 말씀드렸고 6차 산업은 이제 융복합 산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것도 더 진화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진화를 하고 있냐면 융복합에서도 품목끼리 융복합해요. 사과를 갖고 엑기스를 만들거나 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과 말고 여기다가 좀 더 아까 건강 기능성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든다면 뭐 홍삼하고 한번 연결을 해볼까? 아니면 오미자하고 연결을 해볼까? 그래서 오미자하고 사과가 만났네. 뭐 오미자가 사과를 만났을 때 뭐 이렇게 상품화 시켜가지고 얘도
품목과 품목끼리 융합을 시키는 그런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사례가 뭐 잘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선정이 됐던 거에서 전남의 용강에서는 모신이 송편, 쌀하고 그 고기 안에 동부 팥이 들어가서 얘랑 같이 연결을 했다. 그래서 그것도 융합이 된 거고요. 기능 융복합, 이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거, 뭐 여주에서 우엉하고 보리하고 여주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하는 경우. 그래서 복고빵이라고 하는 만들었는데 고창에서는 복분자하고 보리하고 섞어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복고빵 이렇게 융복합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제 종합형이라고 한 것은 체험과 관련해가지고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과 그다음에 뭐 지금에 있는 이런 품목하고 연결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보리다. 그럼 보리하고 쌀하고서 보리 맥주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직접 보리 그 맥주를 만드는 과정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막걸리 학교 이런 것들 만들어가지고 막걸리 누룩으로 제조하는 그런 과정들을 뭐 학교 이름만 학교인 거지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끔 하는 거. 그 사람들은 의외로 그런 거에 관심이 많더라.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옆에 있는 왔다가 관광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융복합형의 종합형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단순 융합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농촌 자원 소득화를 위한 융복합 산업이 이렇게 진행가 되고 있고 앞에서 여러분들 트렌드 사례들을 찾아서 우리 회원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겠죠. 하고 계신 곳들도 있고요. 뭐 지금 말씀드렸던 사례예요. 유형의 동부하고 모시하고 모시님 송편을 만드는데 이미 있잖아 라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산 자원인 거고요. 또 하나는 힐링 푸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고추장하고 음료 각각이에요. 얘는 음료, 차 이렇게 만들고 고추장하고 만들고 과자 선식하고 만들어가지고 한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기능 중심의 결합형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뭐 여기에서도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을 섞느냐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곤충이다. 곤충 매개로다가 뭐 체험들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곤충 식품들 만드는데 곤충에 대한 것들이 조금 혐오 식품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젤리화 시키거나 과자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같이 연결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사례들도 있어요. 예, 요게 이제 바로 그런 거고요. 곤충 융복합 산업화라고 해가지고 체험장, 곤충 체험장. 저희 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인데 싫어해요. 곤충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남자아이들은 또 곤충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여자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곤충을 체험하는 것들인데 이게 곤충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 혐오적인 거 말고 예쁘고 아기자기한 그런 곤충들 체험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쇼핑몰을 구축을 해가지고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 곤충 융복합 산업 해가지고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트렌드로서 하나 이런 사례들도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런 제품이고요. 또 이거를 그냥 먹는 거나 아니면 체험하는 거 외에도 사료용으로 동해등에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찌꺼기를 얘네들이 탁월하게 분해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거 갖고 사료용으로 상품을 만드는 거죠. 또 최근에는 원래 펫 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동물들.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데 집사라고 부르면서 사람이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사람용으로 하지 않고 동물한테는 애완동물한테는 돈을 막 쓴단 말이에요. 그걸 갖고 애완동물용 사료를 만드는 건 거죠. 그렇게 해서 접목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생각의 전환을 계속 해봐야 되는 건 거죠. 네,
20년에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 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례인 거거든요. 이제 농진청에서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시군 단위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는데 찾아봤더니 아쉽게도 경상북도는 없었어요. 강원도에서 홍천 쪽에서 이렇게 있었고 청주 쌀하고 사과하고 딸기하고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모찌떡 만드는 거 상품을 만들었었고요. 군산에서는 쌀과 보리하고 밀, 군산이 보리가 많이, 꽁당보리가 많이 나는데 그거하고 연결해가지고 상품을 만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보리하고 복분자하고 고구마하고 만든 사례가 있고, 장성에서는 감, 쌀, 떡 갖고 연결해가지고 디저트류를 만들어가지고 융복합 자원 상품을 만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선정해서 21년까지 가는 거에서 또 여기서도 이제 네, 없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올려야지 되는 거죠. 우리 이런 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고. 이천에서도 볶음빵을 만들겠대요. 여기 복숭아하고 고구마하고 쌀하고서 이름은 바꾸세요. 고창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몰랐어요 라고 하시던데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괴산에서는 융복합 자원인데요. 여기는 거기에 이제 농가들 사냥 농자들이 많이 있어요. 사냥류를 갖고 치즈를 만들고 치즈하고 옆에 있는 경관 농업 해가지고 쌀 농사를 짓는데 거기에 그 색깔을 입혀가지고 하는 거 경관 예쁘게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또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중에 거창은 거창한 사과, 약용 식물하고 해가지고 건강식품으로 만드는 거. 그다음에 여기 독특한 거 화장품, 마스크팩 같은 거, 그걸 사과를 갖고서 만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어떻게 유통시킬 것인가,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점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지역은 발전하고 있는 거고 농가들은 소득화가 될 수도 있겠죠. 소득화하고자 하는 거니까. 우수사례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올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제 한 달도 안 됐어요. 올해 8회 농촌 융복합 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곳이었었고요. 잘 안 보이긴 한데 이쪽에는 인증, 비인증, 아직 인증을 받지 못한 곳도 6차 산업의 우수 사례로다가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런 지역에서 있었는데 개별적으로 하는 건 자연마중이었는데 토종 다래를 갖고서 얘를 이제 상품화시킨 사례인데 토종 다래가 우리가 얘기하는 키위 그거를 갖고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군산에서는 협동조합 형식으로 가공센터를 활용해가지고 여기도 가공센터가 가공 공장이 있는 건 아니고요. 가공센터 안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협동조합 하는 분들이 꾸준하게 조직화가 잘 되어 있고 상품을 많이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상을 받으신 분들이고요. 네,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어 있는 곳 중에서 우리진 더하기 협동조합. 그래서 여기도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울진에 있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활용하고 그 안에 있는 농가들이 협동조합을 조직화되어 가지고 각자 나오 있는 상품들을 가공시키고 그걸 판매하고 그 협동조합 내에 있는 회원들이 같이 공동 판매하고 이렇게 돼 가지고 센터가 만들어진 지 3년, 4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됐어요. 이제 저도 이제 심사에 그러면 안 되는데 공정하게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경상북도였고 울진이었고 그래서 나름 마음은 좀 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연마중 아까 말씀드렸던 그다음 밀과 논일다라고 하는 제주도의 업체인데요. 여기는 메밀을 갖고 밀 소주를 만들었고 그 소주를 만들어 와서 또 체험하게끔 하고 그쪽에 있는 이제 메밀하고 라벤더 밭을 이뤄가지고 사람들이
라벤더 경관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오겠죠. 와서 또 이거를 체험하고 사가기도 하고. 그래서 관광지, 대표적인 관광지로 선정이 되기도 하고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선정하는 거에 사례에서 평가 기준이 뭐냐면 지역 농업과 사회, 이 지역 사회에 얼마나 연계성이 있는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역 농가하고 같이 얼마나 협업을 했는가. 그리고 이분들을 고용 창출을 얼마큼 이렇게 했는가. 내가 어떤 기술들을 갖고 있는가. 그다음에 기존 제품과 내가 있는데 복고빵이 있어. 그럼 이 복고빵하고 달라. 우리는 복숭아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차별화. 그다음에 내가 이거 시장에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시장 말고 또 다른 시장을 만들 것인가. 요즘의 세대는 계속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틈새 시장이라고 얘기했는데 그중에 또 틈새를 또 만들어가지고 시장을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봐가지고 우수사례 선정이 됐고 다행히 경상북도가 하나가 사례가 있어서 참 다행이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우리 지역에 내가 갖고 있는 농산물, 우리 지역에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생활 공간에서 뭘 개선할 수 있을까? 개선하니까 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우리 회원이 할 수 있는 일 같이 고민을 하고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같이 위에 있는 그 조직들, 중간 조직들 또 협업을 잘 하셔야지 되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소득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인 거고 우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부터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소득화이고 그게 융복합인 거고 그게 6차 산업인 거거든요. 어렵고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님은 먼 곳에가 아니라 얘는 내 곁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거 계속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